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고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습니다. 3년째 연애 중인데요. 남친은 동갑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김밥집을 7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교 앞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테이블 하나 없이 말 그대로 포장해가고 서서 드시는 작은 가게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가게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테이블도 5개 정도 있고 주방에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도 한 명 계시고요.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가게 세내고 아줌마 월급을 주고 제할 거 다 제해도 월 500 정도 수입은 나옵니다. 제 꿈은 김밥집을 여러 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호점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가게 자리도 좋은 곳이 급 매물로 나와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에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겠네요.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남친한테 청혼을 받았는데요. 저는 결혼을 나중에 하고 싶었어요.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2호점을 내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결혼을 조금만 미루자고 했어요. 남친은 부모님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 보기 바라신다며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결혼을 2년만 미루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겠다면서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친 어머니가 김밥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어요. 오셔서 남친 어머니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참 이상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대뜸 들어와서는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김밥 한 줄을 시키더니 가게가 작다고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하다고도 하고 김밥이 맛이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상 손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트집을 잤다가 저에게 자리에 앉아보라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제야 남친 어머니라고 말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더 트집을 잡으면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했거든요. 화를 내며 쫓아낼까 생각 중이었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인사를 다시 드렸고 무슨 일로 오셨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그냥 와봤다며 내가 못 올 곳에 왔냐고 그러시는데 참 이게 좋은 의도로 오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신지 제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두 분 다 계시고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왜 결혼을 미루는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김밥집 2호점을 내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결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2년 정도만 미루고 싶다며 남친하고 이야기 잘 끝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이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결혼해서도 계속 할 거냐고 만약 아이가 생기면 김밥집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남편 내조하고 아이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둘 김밥집인데 결혼을 미루면서까지 2호점을 내야겠냐고 다 정리하고 지금 당장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김밥집을 할 거고 제 꿈은 김밥집을 여러 개 운영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친의 어머니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 되지 제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했어요. 저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여자는 꼭 결혼하면 집안 살림하고 애를 키우고 그래야 하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벌고 집안일도 서로 분담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꼭 돈 버는 사람 따로 집안일 하는 사람 따로 해야 되나요? 그냥 둘이 같이 벌고 같이 집안일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래.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도 또 왕왕 있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꼴 못 본다. 그럼 결혼한 남자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마누라가 쫙 차려진 밥상을 받고 싶어 하지. 결혼해서까지 직접 차려 먹고 싶어 한 남자가 어딨냐? 그리고 일 끝나고 피곤한데 남편 보고 청소까지 시키려고? 너 아주 당돌하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머님께 요즘에 집안일을 전담으로 하는 남자들도 많이 늘었고 요즘 부부들은 남녀 구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절대 그런 꼴 못 보신다고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럼 돈 문제도 해결되고 나중에 애 낳았을 때 키우는 문제도 해결되고 집안 살림도 해줄 거니 너희들이 들어와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당장 결혼 준비해라. 어떠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솔직히 싫다고 거절하고 싶었어요. 저희끼리 시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어서 그렇지 1, 2년만 고생하면 투자금 다 뽑아먹을 자신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합가해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 마음도 절대 없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대놓고 싫다고 할 순 없어서 저는 남친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친 어머니가 괜히 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가게에 오셔서 하신 말이 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남친하고 같이 상의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결혼 문제에 대해 같이 상의한 끝에 결론 낸 거고 그리고 뭐가 불만이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부모님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봤어요. 만일 남친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아무래도 다시 결혼을 생각해 봐야겠다 했어요. 분명 제 앞에서는 제가 결혼 미루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 듣게 만들자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남친과 만나기로 했어요. 전 남친을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어머님이 가게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너도 알고 있는 일인지, 혹시 같은 생각이고 너희 가족끼리 다 이야기 끝내놓고 나한테만 통보만 한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은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저는 다그치듯이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남친이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남친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전화와 카톡이 불나게 오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혹시 찾아올까봐 집에 불도 일찍 꺼버리고 없는 척 했어요. 다음날 가게 문을 여는데 남친 어머니가 오셨더군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뺨을 한 대 치시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남친이 밤새 울면서 자기한테 원망을 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저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장사하는 가게거든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시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와 같이 남친 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내쫓았어요. 쫓겨난 남친 어머니는 아이고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 한 주제에 어디서 남의 귀한 아들을 넘봐 넘보길. 그렇게 대학도 못 간 무식한 것이 주제를 알아야지. 이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남친 어머니의 막말을 들으니 뭐 어차피 남친하고는 헤어질 거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막말하시는데 저만 예의 차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는 아줌마 아들은 대학 나와서 겨우 200 벌잖아요. 누가 들으면 굉장히 잘난 줄 알겠네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뭐? 아줌마? 나이도 어린 게 말 함부로 하네? 그렇게 본데 없이 행동하면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 모르냐? 너희 부모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디? 저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까지 들먹이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질러보자 하려던 차에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봐요 아줌마, 그 옆에서 듣자니 해도 너무하네. 내가 속사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옆에서 듣자니 아줌마 아들하고 여기 처자하고 결혼하는데 반대하는 거지? 아니 반대할 거면 되게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여기 와서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럼 쓰나? 꼭 자식 잘못 가르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죄였고 남의 자식 탓만 하던데 딱 그 짝이구만.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노망났어요? 노망? 이 옆편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이 젊은 처자, 이런 집구석에 시집가지 마. 이런 무식한 시어머니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남친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가던 길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남친 어머니를 보고 수근거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죠. 야, 이거 몰상식한 여자네. 아들이 엄청 잘났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아니, 아들 200 번다는데? 진짜? 200 벌어? 아, 근데 왜 저럴까?
아, 몰라. 무식한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패악질이지. 이렇게 수근거리며 본인 욕하는 소리를 들은 남친 어머님은 창피함을 느꼈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야, 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 아들 다신 만나지 마라. 이러면서 도망치듯 하더군요. 남친 어머니가 가고 난 뒤 할머니가 다가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가 또 찾아오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시더군요. 감사했습니다. 사연 후기입니다. 얼마 전에 남친 어머니가 가게 와서 행패를 부려 남친하고 헤어진 사연 쓴 여자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친하고는 깨끗하게 끝냈어요. 더는 연락이 오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할머니는 김밥집 단골이 되셨어요. 매일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놀다 가셨죠. 저는 할머니가 안 계셔서 그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좋았어요. 할머니가 좋은 남자 있으니 만나보라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당분간 연애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같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제 가게에 거의 매일 옵니다. 그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훈남이에요. 저는 그 남자와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중이고요. 똥차 간 뒤로 벤츠가 온다라는 말이 있죠? 저한테도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것 같아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사이다 사연 감사합니다. 그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남자친구분이랑 정말 너무하셨네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